안녕하세요. 카탈로그 마스터 클래스 시즌 1 시리즈 제3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1편에서는 카탈로그의 본질, 2편에서는 기획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죠. 오늘 3편부터는 판매를 위한 카탈로그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탈로그는 결국 회사 입장에서 잘 팔리게 하려고 만드는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판매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 경쟁사 분석, 그리고 우리 제품의 위치를 잡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재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SAP 전략, SWOT 분석, 타깃 시장 선정과 포지셔닝까지 조금 길더라도 실무에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잠재시장 분석입니다. 경험상 많은 중소기업에서 카탈로그를 만들 때 지금 있는 고객만 보고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탈로그는 현재 고객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앞으로 만나야 할 고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첫째, 우리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어디까지인가? 둘째, 지금은 거래가 없지만 앞으로 노려볼 수 있는 산업군이나 고객층은 어디인가? 셋째,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유지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생각해보면 카탈로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국내 비바이트 위주로만 거래를 하고 있지만 향후 해외나 온라인 유통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카탈로그 구성에서 이미지 비중, 언어, 표현 방식까지 달라져야 합니다. 잠재 시장을 보는 눈이 없으면 카탈로그는 늘 현재만 설명하는 문서가 됩니다. 하지만 잠재 시장을 함께 고려하면 카탈로그가 우리 회사를 앞으로 성장할 회사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사 분석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경쟁사 카탈로그를 한 번도 제대로 안 보고 자기 회사 카탈로그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카탈로그는 혼자 존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고객은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 카탈로그를 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경쟁사 카탈로그를 볼 때는 그냥 잘 만들었네, 못 만들었네 수준이 아니라 다음 4가지를 꼭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첫째, 어떤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회사 소개, 핵심 메시지, 제품 소개 사례, 이런 식의 기본 구조를 파악합니다. 둘째, 어떤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가? 기술력인지, 가격 경쟁력인지, 납기 서비스인지, 브랜드 이미지인지. 셋째, 사진과 자료의 수준은 어떤가? 실제 현장 사진을 쓰는지, 렌더링 이미지를 쓰는지, 사례 사진을 얼마나 보여주는지. 넷째,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구조인지, 정보가 너무 많아 복잡한지, 아니면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이렇게 경쟁사의 카탈로그를 고객의 눈으로 읽어보면 우리 카탈로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와 굳이 따라할 필요 없는 요소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SAP 전략을 카탈로그 기획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SAP는 아시다시피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4가지 마케팅 요소를 말합니다. 이걸 카탈로그 입장에서 간단히 보면 프로덕트 제품 파트에서는 우리 제품의 핵심 기능, 특징, 강점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라이스 가격 파트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다 공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위치의 가격대인지가 느껴지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형인지, 가성비형인지, 맞춤형인지. 플레이스, 유통 판매 채널 부분은 우리 제품을 어디서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만 명확하게 보여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인지, 대리점인지, 파트너사인지. 프로모션, 판촉 지원 부분은 카탈로그 안에서 보증 서비스, 교육, 설치 지원, 사후 관리 등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추가 가치를 정리하는 영역입니다. 카탈로그 안에서 이 4가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 고객은 좋은 제품인가 즉 정도만 판단하고 구매 판단까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으면 카탈로그만 보고도 어느 정도 감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SWOT 분석을 카탈로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SWOT는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즉 강점, 약점, 기회, 위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분석을 보고서나 PT에서만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카탈로그 기획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우리 제품과 회사의 강점을 정리합니다. 경쟁사 대비 뛰어난 기술, 오랜 레퍼런스, 특정 분야의 전문성, 서비스 대응력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솔직하게 약점도 정리해봅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든지, 라인업이 제한적이라든지. 이걸 카탈로그에 다 적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획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카탈로그에서 괜히 약점을 건드리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지 않게 됩니다. 기회는 시장 성장, 즉 정책 변화, 새로운 수요 발생 같은 외부 환경입니다. 이 부분은 카탈로그에서 왜 지금 이 제품이 필요한지를 설명할 때 핵심 근거가 됩니다. 위협은 규제, 경쟁사, 원자재 가격, 기술 변화 같은 요소들인데
이 역시 직접 적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차별화해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SWOT를 한번 정리하고 나면 카탈로그의 어떤 부분을 강하게 밀어야 할지, 어떤 표현은 조심해야 할지 기획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타깃 시장 선정과 포지셔닝 이야기입니다. 카탈로그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보이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타깃 시장 선정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습니다. 첫째, 우리 제품이 가장 잘 맞는 1순위 고객은 누구인가? 둘째,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꼭 공략하고 싶은 2순위 고객은 누구인가? 카탈로그의 기본 구조와 메시지는 반드시 1순위 고객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2순위, 3순위 고객까지 모두 만족시키려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도 강하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포지셔닝은 그 타깃 고객의 머릿속에 우리 제품이 어떤 이미지로 자리 잡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가성비 좋은 실용적인 브랜드인지, 가격은 조금 높지만 믿고 쓸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인지, 기술력이 뛰어난 전문 엔지니어링 브랜드인지, 이 포지셔닝이 정해져야 카탈로그의 톤, 사진, 색감, 문장, 심지어 문장 길이까지 달라집니다. 프리미엄을 지향한다면 사진 퀄리티와 여백이 중요하고, 실용성을 강조한다면 가격과 스펙 비교가 더 중요해집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제3편에서 다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잠재시장 분석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쟁사 분석으로 시장 안에서 우리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고, SAP 전략으로 제품, 가격, 유통, 서비스의 그림을 그리고, SWOT 분석으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정리한 뒤 타깃 시장과 포지셔닝으로 누구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이 과정을 거치면 카탈로그는 단순한 인쇄물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전략이 담긴 문서가 됩니다. 다음 제4편에서는 오늘까지 정리한 기획과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페이지 구성과 콘텐츠 구조를 다뤄보겠습니다. 한 제품, 한 서비스를 페이지 안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정보를 배치해야 고객이 쉽게 읽고 끝까지 따라오는지 실무에서 느꼈던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탈로그 마스터 클래스 시즌 1 시리즈 제3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20년을 한결같이 카탈로그 전문 제작 에드몬